그날 크리스마스 이브, 식탁 위에서 언니는 나를 완전히 벗겨냈다. 그녀의 남자친구, 국내 굴지 기업의 젊은 CEO 박재현 씨 앞에서 내 모든 상처를 하나하나 들추며 웃었다. 지은아, 너는 왜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니? 일도 제대로 못하고, 남자도 못 잡고, 그냥 집에만 처박혀 있잖아. 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다. 부모님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고, 재현 씨는 포크를 내려놓고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그 시선에 동정인지 호기심인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스쳤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그래서 침묵했다. 늘 그랬듯이. 나는 김지은, 올해 30살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서 5년 근무하다가 직장 내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량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결국 퇴사했다. 그 후 2년째 백수다. 언니 김지연은 나보다 4살 많다. 같은 회사에 입사했지만 그녀는 달랐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상사 눈치도 완벽하게 봤다. 3년 만에 과장이 됐고 지금은 재현 씨가 이끄는 대기업 계열사 마케팅 팀장이다. 언니는 언제나 나를 실패작이라고 불렀다. 집에서든 전화로든 심지어 친척 모임에서도. 그날 만찬은 언니가 주도했다. 재현 씨를 가족에게 처음 소개하는 자리였다. 언니는 와인잔을 들고 내게 건배를 제안했다. 지은이가 취업 준비 열심히 한다니까 우리 모두 응원해주자. 겉으로는 격려였지만 톤은 비웃음이었다. 재현 씨가 물었다. 지은 씨는 어떤 분야를 희망하세요? 나는 대답하려다가 언니가 먼저 끼어들었다. 아직도 모른대요. 그냥 편한 일 원하나 봐요. 식탁이 조용해졌다. 엄마가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언니는 멈추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지은이는 노력 자체를 안 해요.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재현 씨가 다시 나를 봤다. 이번엔 확실히 동정이었다. 그게 더 아팠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다. 왜 나는 항상 이렇게 약할까 이 속으로 되물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다른 생각이 들었다. 언니는 나를 짓밟음으로써 자신을 높였다. 그리고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다. 그럼 내가 막아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 박힌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다. 복수라는 단어는 아직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냥 이대로는 안 된다는 느낌뿐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켰다. 언니의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재현 씨와 함께 찍은 사진들, 회사 행사 사진들, 출장 인증샷들. 언니는 늘 완벽했다. 나는 스크롤을 내리다 멈췄다. 한 사진 속에서 언니가 회사 법인카드로 산 명품백을 들고 있었다. 캡션은 열일 보상. 나는 그 사진을 캡처했다. 이유는 모른다. 그냥 본능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언니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조용히, 멀리서. 나는 매일 언니의 SNS를 확인했다. 게시물 하나하나를 확대해서 봤다. 배경, 입은 옷, 들고 있는 가방, 심지어 댓글까지. 처음엔 그냥 습관이었다. 하지만 점점 패턴이 보였다. 언니는 회사 법인카드를 자주 썼다. 고급 레스토랑, 해외 출장지 쇼핑, 심지어 부모님 생신 선물까지. 증거는 아니었다. 그냥 의심스러웠다. 나는 과거 언니가 과장이 되던 때를 떠올렸다. 그때 언니는
팀 프로젝트 예산을 조작해 실적을 부풀렸다. 나는 우연히 그 자료를 봤다. 언니가 내게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고 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니까. 그때부터 나는 언니의 비밀을 지켜주는 역할을 맡았다. 언니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 이제 나는 그 비밀들을 다시 떠올렸다. 하나씩. 그리고 노트에 적었다. 날짜, 금액, 장소.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었다. 재현 씨를 처음 검색했다. 그는 38살, 자수성가형 CEO였다. 언론 인터뷰에서 투명 경영과 윤리를 강조했다. 나는 그의 말을 읽으며 웃었다. 아이러니했다. 언니 같은 사람이 그의 곁에 있다는 게. 나는 한밤중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익명으로. 귀사팀장 김지연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제보합니다. 몇 줄 쓰고 지웠다. 다시 썼다. 손가락이 떨렸다. 이걸 보내면 돌이킬 수 없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크리스마스 만찬을 떠올렸다. 언니의 웃음소리, 재현 씨의 동정 어린 눈빛, 부모님의 침묵. 그 기억이 나를 밀어붙였다. 나는 편지를 완성하지 못했다. 대신 회사 채용 공고를 찾았다. 재현 씨 회사 계열사 중 마케팅 지원 부서에서 계약직을 뽑았다. 나는 이력서를 넣었다. 떨어질 게 뻔했지만 넣었다. 그냥 가까이 가고 싶었다. 언니의 세계 안으로. 합격 통보가 왔다. 믿기지 않았다. 면접관은 나를 보고 김지연 팀장 동생이시라고요? 추천받았습니다 라고 했다. 언니가 내 이력서를 대신 넣어준 모양이었다. 또 나를 통제하려는 방법이었다. 나는 웃으며 감사 인사를 했다. 속으로는 이를 갈았다. 입사 첫날, 언니는 나를 보자마자 눈썹을 치켜 올렸다. 너 여기 왜 왔어? 일 시작했어. 언니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웃었다. 그래, 잘해봐. 또 실패하지 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번엔 내가 실패할 차례야. 나는 조용히 일했다. 자료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누구와도 친해지지 않았다. 대신 관찰했다. 언니의 법인카드 영수증이 내부 시스템에 올라오는 걸 봤다. 출장비, 접대비, 기타 경비. 금액이 점점 커졌다. 나는 그 데이터를 따로 저장했다. 증거는 아직 부족했다. 밤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정말 복수인가? 아니면 그냥 질투인가? 답은 없었다. 다만 언니가 나를 짓밟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다. 그때 내가 느꼈던 수치심이 나를 움직였다. 입사한 지 2달째, 나는 언니의 예산 집행 내역을 거의 다 파악했다. 그녀는 해외 출장 때마다 명품 매장에 들렀다. 영수증에 클라이언트 선물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사진으로 보면 언니가 직접 들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과 영수증을 매칭했다. 증거가 쌓였다. 나는 여전히 익명 메일을 쓰지 못했다. 대신 재현 씨를 직접 관찰했다. 그는 매주 금요일 전 직원 미팅을 주재했다. 그날 나는 뒤쪽에 서서 그를 봤다. 그는 정말로 윤리를 강조했다. 작은 부정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이 무겁게 울렸다. 나는 그때 결심했다. 그날 밤 나는 메일을 완성했다. 제목, 귀사 마케팅 팀장 김지연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내용, 첨부 파일 참조. 증거사진 및 영수증 캡처 포함. 보내는 사람, anonymous.reporter@protonmail.com. 보내기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려놓고 10분을 망설였다. 이걸 누르면 언니는 끝이야. 가족도 끝이야.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는 이미 너를 가족 취급 안 해. 나는 버튼을 눌렀다. 메일이 전송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곧 후회가 밀려왔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다. 눈이 푹 꺼져 있었다. 다음 날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다. 언니는 평소처럼 웃고 있었지만 눈이 붉었다. 재현 씨는 그녀를 따로 불렀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언니가 사무실에서 나오며 핸드폰을 3개 쥐고 있었다. 나를 힐끗 봤다. 그 시선에 의심이 스쳤다. 그날 저녁, 언니가 집으로 왔다. 부모님 계시지 않는 시간이었다. 너 요즘 이상해. 뭐가? 회사에서 누가 내 뒤를 캐고 있어? 너 관련된 거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왜? 언니는 나를 오래 바라보더니 말했다. 너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언니는 이미 나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날부터 나는 더 조심했다. 증거를 더 모았다. 이번엔 언니가 프로젝트 예산을 조작한 흔적까지 찾았다. 과거 내가 봤던 그 방식과 똑같았다. 나는 추가 메일을 보냈다. 이번엔 감사팀으로 직접. 후회가 또 왔다. 밤에 잠을 못 이뤘다. 나는 괴물이 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언니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너 같은 애는 평생 아무것도 못해. 그 말이 나를 다시 일으켰다. 감사가 시작됐다. 회사 전체가 술렁였다. 언니는 표면적으로는 침착했지만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생겼다. 나는 그녀를 피해 다녔다. 눈이 마주치면 미소 지었다. 언니는 점점 초췌해졌다. 재현 씨와 언니의 관계에도 금이 갔다. 언니가 내게 전화로 하소연했다. 재현 오빠가 요즘 차가워. 나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나빠질까 봐 걱정된대. 나는 조용히 들었다. 언니, 괜찮아. 너라면 좋아하겠지?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무슨 소리야? 너 요즘 너무 조용해. 무섭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언니는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나는 더 깊이 숨었다. 감사 결과가 나오기 직전 언니가 나를 따로 불렀다. 회사 옥상. 지은아, 솔직히 말해. 너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뭐가? 나 신고한 거 너잖아. 침묵이 길었다. 증거 있어? 언니는 이를 갈았다. 너 정말 변했구나. 언니가 먼저 변했어. 크리스마스 날.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 봤다. 그날은 미안해. 그냥 재현 오빠 앞에서 잘 보이고 싶었어라. 그 사과가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또 후회했다. 언니의 눈물 어린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너무 멀리 갔나 싶었다. 메일을 더 보낼까 말까 수십 번 고민했다. 결국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예산 조작 확인. 중징계. 언니는 팀장직에서 물러나고 대기 발령 상태가 됐다. 재현 씨가 직접 결제했다. 언니는 집으로 돌아왔다. 부모님 앞에서 울었다. 나를 보자마자 소리 질렀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엄마가 놀라서 말렸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제 끝났어.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다. 훨씬 더 무거운 무언가가 나를 짓눌렀다. 언니는 결국 해고됐다. 정식 통보였다. 재현 씨와의 관계도 끝났다. 그는 언니에게 회사와 사생활은 분리해야 한다는 말만 남겼다. 언니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피해 다녔다. 부모님은 나를 탓했다. 지은아, 너 언니 도와줘야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도와줄 수 없었다. 아니, 돕고 싶지 않았다. 언니가 어느 날 내 방으로 들어왔다. 눈이 퀭했다. 너 정말 나 신고했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 증거 있어? 언니는 웃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다. 너 이제 나보다 더 무서워.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두려웠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봤다. 정말로 변해 있었다. 눈빛이 차가웠다. 나는 회사에 사표를 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퇴사 날, 재현 씨가 나를 불렀다. 지은 씨, 제보가 당신이었죠? 나는 놀라서 그를 봤다. 아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회사에 도움이 됐어요. 그 말에 나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내가 한 일이 도움이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다. 내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다. 그냥 언니가 나처럼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리고 이제 봤다. 하지만 나도 아팠다. 훨씬 더. 언니는 결국 집을 나갔다.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했다. 연락이 끊겼다. 부모님은 나를 원망했다. 나는 다시 백수가 됐다. 밤마다 꿈을 꿨다. 언니가 나를 짓밟은 꿈, 내가 언니를 짓밟은 꿈 둘 다 깨어나면 숨이 막혔다. 나는 여전히 그 크리스마스 만찬을 잊지 못한다. 그날 언니가 나를 무너뜨렸고 나는 언니를 무너뜨렸다. 그게 전부였다. 지금도 가끔 언니 소식을 듣는다. 지방 작은 회사에 다닌다고. 재취업이 힘들었다고. 나는 서울에 혼자 산다. 일은 다시 찾지 않았다. 찾고 싶지도 않다. 어느 날 우연히 재현 씨를 길에서 봤다. 그는 나를 알아보고 인사했다. 지은 씨, 잘 지내요? 나는 미소 지었다. 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지연 씨 소식 들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지낼 거예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 집에 돌아와 나는 오래된 노트북을 열었다. 내가 모았던 증거 파일들이 그대로 있었다. 삭제할까 말까 수십 번 고민했다. 결국 삭제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거울을 봤다. 내 눈빛은 여전히 차갑다. 언니를 무너뜨린 대가로 나도 무너졌다.
더 철저하게. 복수는 끝났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건가?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다. 그 밝음 속에서 나는 혼자였다. 그리고 그게 내가 선택한 대가였다. 누가 잘못이었을까? 아니, 애초에 정답은 없었을지도.